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 여기에 대한 강등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한 그 배경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랑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정이 악화되는 것,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는 것, 이것도 닮았죠. 여기다가 나라 빚은 말도 못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이것도 닮았죠. 게다가 말입니다. 정치권의 리전 투구라고 해야 되나요? 진흙밭에서 싸우는 거 말입니다. 이것도 닮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 중에 말입니다. 무디스가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무디스의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무디스가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통계적 압력이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말입니다.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살림에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무디스가 조만간 대한민국의 국가 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표들이 무디스가 말하는 그런 지표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당장 보세요 여러분. 고령화 인구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을 고령화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해가 950만 명이고요. 내년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8만 명. 2025년에는요. 1059만 명까지 가더니요. 2040년을 가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1725만 명이요. 그리고 2050년 가면요. 경제활동 인구의 40%가 넘는 40%가 넘습니다. 1900만 명까지 갑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무디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 말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고령화가 되면 출산율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출산율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출산율 안 받쳐줘요. 고령화는 심각하고요. 지금 그 심각한 것이 앞으로 계속되면 계속됐지 이게 줄어들 기미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무디스가 말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율을 보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 최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작년이 0.78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이거 0.78을 유지만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지만 한다면. 유지를 못한다면 0.6대까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임 여성 한 사람당 0.78명이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05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에는 0.78명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만큼 말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아이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나라 살림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관리재정 수지가 2016년, 17년, 18년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 이게 3% 이내를 유지했어요. 그나마 2019년까지도 관리재정 수지 이게 나라 순전한 빚을 말하거든요. 54조 4천억 원 2.8%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보세요. 관리재정 수지가 무려 말입니다. GDP 대비 5.8%까지 늘었습니다. 112조까지 늘었어요. 2021년에도 4.4% 마이너스 4.4%입니다. 90조 6천억 원. 2022년에는 110조 8천억 원 마이너스 5.1%. 나라 살림이 진짜 개판이죠. 제가 개판이라는 표현 진짜 안 쓰고 싶은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라 살림은 뒷전이었으니까 정치가 경제를 완전히 망친 거거든요. 국간을 다 털었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떡하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2.6%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할지 못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진짜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재정 적자가. 어쩌면 말입니다. 미국하고 꼭 같이 닮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 부채 어떻게 될까요? 나라 부채 말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이렇게 퍼주니까요. 나라 부채가 600조였던 것이 1000조가 되어버렸어요. 1000조. 보세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113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만 하더라도 626조 9천억 원 2016년이 이것이 말입니다. 2022년엔 1067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067조까지. 2017년 예산으로부터 볼까요? 2017년 예산 보더라도요. 660조 2천억 원이 67조 7천억까지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이 확 늘었습니다. 이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2023년 1분기 1053조 6천억 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도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고군분투를 하지만 이대로면 나라 살림은 거들나고요. 이게 재정의 악화 아닙니까? 나라 빚은 점점 더 악화되고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결국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2019년에 말입니다. 선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2019년에 42.1% GDP 대비입니다. 2021년에 51.1%, 2023년에 55.3%까지 늘어난다는 게 지금 국제통화기금의 예상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비기축통화국 중에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가장 빠른가요? 그러면 비기축통화국 중에 신용등급도 대한민국을 가장 빨리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축통화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하고요. 비기축통화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은
이게 개념이 확실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이 상황이 진짜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진짜 상황 자체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는 기준입니다. 피치는 AA-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AAA, A 트리플에서부터 시작하면 4등급제예요. 4등급제. 그리고 S&P는요. AA 해서 2등급에 3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무디스, 견고한 무디스는요. AA2거든요. 3등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으면 무디스가 피치처럼 가면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의 강도는 괜찮을까요? 저는 그 충격의 강도가 절대 괜찮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의 강도가. 결국 한국도 이대로 간다면 뭐 충분히 말입니다.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요. 이게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라는 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피치가 주요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보면 대한민국이 4등급 네 번째라고 했죠. 영국이나 벨기에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아일랜드가 그 밑에 5등급이거든요. 우리가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말입니다. 독일이나 덴마크나 싱가포르에 앞서서 미국이 한 단계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짜 나쁘다는 이야기죠. 아마 무디스가 내리면요. S&P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피치도 내릴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아마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고요. 그 위험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상황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 언제든지 위기는 우리에게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블랙스완이 또 하나 터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피치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내린 거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한적이다. 이게 제한적이다 이야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는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같을 때 제가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이게 합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마 앞으로도 저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